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론 방송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하락 중입니다. 지금 현재 양 지수가 모두 8월 8일 블랙먼데이 이후로 낙폭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주 있었던 계엄령 사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특수본에서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며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고, 지금 지난 토요일에 사실은 이 탄핵 소추안이 표결이 불발됐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표결이 일주일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여당 측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퇴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한 굉장한 정말 신뢰를 주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하에 오늘도 책임감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심층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죽음 맛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계속 죽음 맛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부정적인 시선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도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좀 남은 시간 50분 동안 어떤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그동안 발목이 계속 잡히는 시장의 변수에 따라가지고 외부에서 부딪혔던 그 증시가 지금은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지켜주시고요. 네.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포기는 없고 저희는 국내 시장만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자신감 있듯이 말하는 이유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독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바닥이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숙명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지금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말 이제 입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씩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운서님. 네. 오늘 나한테 리모컨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어떤 거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그 후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께서 국어사전처럼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시고요. 시간이 지금 현재 47분밖에 안 남았는데 47분 동안 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미증시 가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가더라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네. 미증시, 엔비디아나 테슬라하고 솔직히 도널드 트럼프 미디어 이 두 개 주가 상사람들 말고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차트는 똑같고요. 지금 현재 굿장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증시만 올라간다. 근데 유독 희한한 거는 언론에서는 지금 아르헨티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로 가라, 왜 이런 얘기는 없이 미국장을 떠나고 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인들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의 사람, 국내 대한민국도 살 수가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포기입니다. 배추. 포기. 배추를 살 때나 쓰는 단어가 포기다. 넌센스가 좋구만. 나 이거 뭐지 그림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포기 배추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위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갑자기 발작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정치 테마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치 테마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을 안 보더라도 정치 테마주 올라가네? 그럼 정치 테마주로 그냥 순간 수익 좀 발생시키자. 이거 말고는 지금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현식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니까 한국 증시 5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네. 그렇죠? 낙폭과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7월 달부터 지수가 20% 이상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20%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장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네. 일단 7월 달이 전고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과거에 얘기했던 보조금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고 기술주, 지수를 견인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7, 8월 달까지 빠지다가 중간에 해리스가 등판에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기술주가 올라가다가 또 낙폭이 되고 그 후에 계속 지수가 하락이 되고 미 대선 이후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7월달에서 10월달 말까지는 금투세가 폐지가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금투세에 따라 가지고 그 반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든 뭐가 안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독 7월달부터 변수가 많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과대로 됐지만 네. 뭐 솔직히 12월달에 이제는 12월달에 그동안 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변수에 따라서 악재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부분은 폐지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어느 정도 12월 달은 그래도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웜에 근데 저번 주에 그런 사건이 터졌네. 저번 주에 그런 사건이 터졌네.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터졌네.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저번 주 동안 탄핵. 우리 아이가 5살인데 벌써 탄 얘기하는 말 다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네. 우리 아이가 5살인데 지금부터 계속 아빠 탄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19세 미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도저될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탄핵이 하는 그 키워드 때문에 증시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부화시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매한 거예요. 오늘 윤지훈 아나운서가 점심에 레드가 윤지훈 아나운서님 나 카드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 교통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 가방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윤지훈 아나운서님 그 돈 나 빌려줄 거 없으면 나 부하시성에 의해서 지하철 타고 집에 못 가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참 예매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빠짐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열받고 막 옷 다 뜯어버리고 싶고 막 옷도 벗고 막 열받고 막 이런 심정일 겁니다. 네. 근데 정상적인 하락폭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돌발변수를 여러 가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네. 변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해서 20% 이상 회복은 가능합니다. 왜?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경기적인 리스크 부분 그리고 이 탄핵이 하는 키워드 그리고 오늘 시장 지수가 코스닥이 4%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2% 빠지고 있죠. 개별 종목당 못해도 5%에서 10% 이상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또 상승하면은 반대로 또 반등이 되는 모습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빠지더라도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빠진 만큼 중간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시간에 맡겨 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지금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토요일 날 저희가 우정부에 저희 아버님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뭐 그런 일정이 다 잡혀 있고 일요일 날도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 않고 와이프한테 양해 요구했죠. 여보, 나 오늘 통신만 통해서 브리핑 좀 해야 할 것 같아. 실시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시 정도부터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시장이 안 열린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0시 지나고 나서 11시에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5시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5시에 진행이 된 게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법 이 두 가지 법안이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윤 대통령 담화가 있었을 때 뭔가 월요일날 시장에 도움이 줄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그게 저는 좀 권했어요. 그걸 되게 원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컵라면을 끓이더라도 2분이 있으면은 열기가
뭐라고 하냐? 컵라면도 2분 정도 물을 데워야 어느 정도 먹을만 해요. 네. 그래서 2분도 안 돼가지고 담아가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도움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5시부터 탄핵이 시작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도 표 200표가 지나야 어느 정도 특검법이 발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표 중에서 2표가 모자라면서 특검법은 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 반송에 와가지고 반송을 합니다. 솔직히 속마음은 오늘 시장이 이렇게 거꾸로지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오늘 방송한다냐 이렇게 해도 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좀 너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이 투표를 하려고 뽑아줬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반대편 중에서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혜주가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복잡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말 동안 시장에 도움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이었죠. 이제 이 토요일 경량의 주말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안벙벙해요. 그쵸, 아나운서님? 어안벙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개인들이 저번 주 토요일에 탄핵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보면 심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부합실성으로 부결이 나오면서 개인 투매자들이 매도가 나온 거죠. 즉 실망감이 나온 거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한 건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개인들이 4천억 이상을 던져버렸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주에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제일 급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현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외국인들 뺏겨왔는데 외국인들 왜 또 매수하고 있어? 참 열받네. 맨 처음에 마음에는 아이고 탄핵 때문에 코스피 더 많이 빠지겠다. 외국인들 많이 빼겠다. 이걸 생각하고 뺐는데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투심이 다시 한번 반전이 되려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돼야겠죠.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순매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순매수 들어올 수 있는 그 호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거의 지수가 지금 30% 이상 제가 알기로는 빠진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30% 빠지고 코스피가 지금 20% 이상 빠졌습니다. 채웠다부터. 네. 저 정말 24년도 제가 주식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 24년도만큼 힘든 시장이 없었어요. 힘든 시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2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은 몰라 난 미증시 갈래 이렇게 하겠지만 몇 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은 아무리 차트를 돌이켜봐도 이 정도 낙폭이 있으면 이 정도 반등이 있는 건데 도저히 상승이 안 나와. 저 뭐겠습니까? 돌발적인 변수가 너무 많았던 거죠. 뭐 솔직히 북한이 안 쳐들어왔을 뿐 뭐 변수는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핵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되면은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정치적인 색깔은 없으니까 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느 정도 탄핵에 대해서 가격이 나오느냐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또 다음 주 증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 요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부결이 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매가 나왔고 증시만 봐도 심리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국인들은 순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도대체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번 주까지는 정치적인 해소가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더 빼고 있는 이유는 사실 내일 금투세가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합니다. 폐지가. 하필이면 타이밍도 되게 안 좋아요. 네. 국무회의가 12월 달이
내일에서 내일 모레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사실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거는 탄핵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내일이에요. 내일. 저도 이게 사실 참 답답한 게 이것도 좀 진작에 이 안건이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미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발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정작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됐어요. 지금 사실 탄핵안 뭐 처리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도 아쉽고 이 부분이 지금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민생 법안이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예전 지금 여야나 이 부분은 탄핵은 그렇게 빨리 입법 속도 엄청나요. 탄핵은. 근데 금투선 느릿하게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끼리 좀 싸우시는 게 아니고 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좀 살려주십시오. 진짜 살려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여야요. 본인들이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경제는 협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는 협치 좀 해주십시오. 이건 누구 편인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야 중에서 누가 더 우선순위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분들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증시가 오늘 1% 정도 빠질 수 있는 거, 2% 정도 빠질 수 있는 거, 코스닥이 4%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1% 빠질 수 있는 거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저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여 탓이야 그 안에서 국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투세 폐지하기로 했는데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에서 내일 모레까지 정무회의가 있고 그 안에 어떻게든 간에 이걸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걸 통과를 시켜야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정치인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금투세가 웬만하면 폐지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월 달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하에 따라가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아유, 저 정부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거야. 저 정부 탄핵이 안 돼가지고 더 빠지는 거야. 아이고, 저쪽에서 자꾸 탄핵을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빠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빨리 정리하십시오, 국회의원님들. 그러면은 저도 다음 주부터 제 종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테니까 제발 좀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정말 쉬지 않고 지금 18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일단은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추1 포기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일단은 정말 우리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에 너무나도 돌발적인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내 주식들이 다 하락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 포기하시려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손실을 어떻게 줄여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인데 과거에 6개월, 7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던 게 IMF 사태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코로나 때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너무 긴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게 과도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 만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7월까지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쯤이 그래도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하면 더 증시가 고점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졌던 게 무색하게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당한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빠지고 금투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정말 점입가경으로 초유의 사태까지 또 발생을 하면서 우리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또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도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도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우리 증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사실 지금 너무나도 주식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떠나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비트코인 시장이 활황이 될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손실을 줄여나가는 게 조금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죠. 지금 1,437원, 1,438원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너무나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만큼 이 탄핵 정국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안정세를 되찾아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저 정치 테마 준 줄 알겠어요. 차트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급등하고 있는 환율 진정이 좀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장에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주는 내내 매도를 하다가 그 매도 금액이 점차 줄어들더니 오늘은 일단은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매수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무색한 정도의 규모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증시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금투세 부분도 사실은 일단은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폐지하기로 한 만큼 처리만 빠르게 좀 된다면 이 부분도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은 1%, 2% 빠질 게 3, 4%까지 빠지고 있는 게 이런 불확실성에서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금방 회복이 될 부분이라는 점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에 말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 6개 야당의 입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당 측에서도 당연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좀 퇴진을 직접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불발이 돼도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다라고 여당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견을 빨리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들 모두 같으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참 답답한 게 저번 주 금요일 증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제가 누구하고 인물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번 주에는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제 표결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 수가 있겠다 하면서 그 기대감에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이 상승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부결이 돼가지고 빠지는 거지만 저번 주 금요일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중간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우량주들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또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 표결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게 여야가 서로 생각의 이념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와, 그게 자리 비우는 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희고 교회이든 어디든 간에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뽑으니까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 자리만이라도 지켜줬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네. 다시 한번 14일 날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탄핵에 대해서 이 불안감에 이탈이 된 것도 있지만 이쪽이 정치적 색깔 없어요. 네. 괜히 다른 거 트집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너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즉 증시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증시시장에서는 지금 아니 이게 뭔 말이냐,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데 어차피 대통령을 정지를 시킬 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안 된다. 대신 어느 정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단축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거 되게 예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증시 입장에서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예매한 상황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예매한 상황이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탄핵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매하게 민주당 쪽에서 계속 탄핵을 물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같은 생각이다. 같은 생각인데 탄핵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예매한 상황입니까? 이 역시 증시시장의 불확실성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즉 정답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정답이 없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금요일 시장 심리적인 부분하고 오늘 시장 심리적인 부분은 느껴봤잖아요, 여러분들. 네. 봤을 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말이 틀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약에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들의 투심이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네, 네. 괜히 트집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은 가격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증시가 버텨줬지만 오늘 증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를 하고 빨리 증시에 빨리 기대감을 넣어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뭐 지금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직접 퇴진하야 하는 방안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는 투심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악화가 된 원인에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부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너무 조심스럽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의견 앞으로 상황이 나오는 대로 좀 점차 좀 의견을 계속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라든지 혹은 또 이제 방송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경제는 참장 안 돼 있구나.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치 테마주 이쪽 라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무섭게 동시호가 때는 한가였어요. 여러분들. 한가요? 동시호가 때는 네. 이 종목들이. 네. 근데 지지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 인물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하면서 지금 상승 중이죠. 이 종목들이.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인 써니전자 그리고 안랩 이 두 가지 종목이 저번 주 그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표가 이탈될 때 안철수 의원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결에 따른 투심으로 써니전자하고 안랩이 오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정치 테마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로 수익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앞에서 아유 나 이번에 동신건설 수입 받잖아. 아유 나 이번에 카스 수입 받잖아. 나 이번에 일산건설 수입 받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욕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뭐 이번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요.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철수에 의해서 써니전자 안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세훈
의원의 관련주의 진양산업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요?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국영제임이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천기계가 상승하고 있고 PM분야 SG글로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하지 않되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제한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다른 당 쪽의 관련 섹터들이 대세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또 반대요. 만약 이분이 또 내일 생각이 바꾼다고 하면은 어?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겠죠. 건너물단처럼.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이분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정치 테마주는 제가 여러분들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그 게임 보드방을 많이 갔어요. 보드게임방? 보드게임방. 아이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겠네. 보드게임방입니다. 가서 블루마블하고 호텔왕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측이라도 할 수가 있지. 예측이라도 할 수가 있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블루마블 하면은 서울 지역 100만 원짜리 주고 호텔 지으면은 우리 와이프가 거기 걸리면은 파산되거든. 네. 그렇죠. 서울 쪽에다가 서울 땅을 1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거기다가 빌딩 짓고 건물 지으면 우리 와이프가 블루마블 하다가 거기 걸리면은 아이고 망했네 하고 파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정치 테마주는 그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우리가 그분들의 머릿속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차라리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수입보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분들 데리고 보드게임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유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절대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지 말라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방송 관련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사실 누가 판단하기에도 좀 일시적인 테마성이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생각도 마찬가지시겠죠? 저희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증권방송 통해서 팍스 경제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MBC, YTN 그리고 SBS 지상파 방송을 보고요. 솔직히 한국 경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상파 쪽은 IMBC, YTN 그다음에 SBS를 보는데 IMBC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급상승이 됐죠. 사실 저는 전문가님 이제 TV가 아닌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뉴스를 좀 시청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MBC 관련한 너튜브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았고 네. YTN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뜨는 네, 거니까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IMBC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는 사실 이 IMBC가 막 가운데 쪽에서 뭐 좌파다 우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 윤 대통령하고 뭔가 좀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IMBC가 카카오그룹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상승했던 것처럼 이 IMBC도 반사 이익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약간의 여러분들. 정치 테마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 네. 테마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IMBC가 이제 갭상승이 됐고 오늘 상한가로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YTN도 같은 영향으로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생중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근데 그 생중계에 따라 가지고 이 편집기 관련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 종목이 바로 키네마스터입니다. 오. 키네마스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네마스터가 이제 계속 윤 대통령이 이제 표결 가결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리고 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어디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게 계엄령에 대해서 누가 이게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편집기 관련주의 키네마스터가 계속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네마스터는 유튜브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참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 관련주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차라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네. 뭐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물리더라도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저 레드 전문가는 이 포기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왜 이런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상승됐는지 이유 설명이 드렸지만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의 설명 후에 시장이 반등할 이유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 이런 테마성 종목들, 정치 테마주라든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방송 관련주들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하시라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 지금 저도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전문가님, 네. 혹시 다음 장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도 똑같이 우려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 대왕거래 관련주들 어떻게 하나라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정말 정말 밸류업 관련주나 원전주, 대왕고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수를 올리는 거는 시가총액주고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고요. 밸류업 쪽에서만 올라가면 그냥 지수만 꾸역꾸역 올릴 뿐이지 전체적인 투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부분, 원전, 대왕고행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 부분으로 인해서 네. 좀 약간 좀 부결이 나오면은 원래 대왕고해하고 원전주들이 상승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왕고해가 제가 왜 상승이 안 되지? 뭐 저번 주 금요일에는 반세이고 상승됐지만 왜 상승이 안 되지?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대왕고해의 예산이 500억이었어요. 네. 이게 근데 8억인가로 이게 파억을 떠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게 9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뭐 대통령 쪽의 예산이 꺾인 것도 그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대형고행 관련주로 얘기하면은 500억에서 8억을 좀 깎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죠. 저번 주에 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화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다 잘라놨으니까 확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쪽에서는 지금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대왕고행 관련주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대왕고래가 제가 볼 때는 놀래미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정부의 지금 현 정부에서 되게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만약에 석유가 나오면 정말 대박인 겁니다. 근데 석유가 만약에 안 나오고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진짜 대왕고해가 석유가 나오려나? 석유가 안 나오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지금 화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도 깎이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현 정부가 힘이 작고 탄력이 떨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원전 관련주 개인적으로는 네. 원전 관련주는 좀 많이 과도하게 빠졌을 때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맞죠. 전문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 원전에 대해서 네. 칠레, 혹시 그다음에 체코, 네, 다 치읓자 시대에 그러네요. 칠레, 체코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폴란드,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주 그동안 기대감이 많아요. 계속 수주 기대감이 상승했죠. 근데 이쪽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저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보고 뭐야? 저 뉴스 보니까 뭐야? 우리 원전 지어가는데?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쪽을 이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행정부가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행정부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 국가들이 네. 과연 원전을 한국에다가 수주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입찰도 하고 납입도 하고 최종 선택도 하지만은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 더 싸게 그 명분을 준 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주도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네. 저는 상승할 거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전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올려줄 겁니다. 네네. 원전주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전선주는 트럼프가 올려줄 거니까 향후 트럼프 정책에 맞는 원전주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에 의해서 원전주를 보는 것보다 트럼프로 인해서 원전주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 증권사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쪽이 현금이 제일 많아요. 현금이 제일 많아요. 이쪽은 손절을 해도 매도를 해도 매수를 해도 수수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주준환원 정책 합니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준환원 정책도 안 하는데
이쪽 배만 이렇게 불려준다고 해서 뭐가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밸류업과 원전, 대왕고래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그나마 주가가 앞으로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원전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국내적인 뭐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도 굉장히 친원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모멘텀을 살짝은 기대해 보시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참아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밸류업과 대왕거래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뭐 그동안에는 트럼프 우려로 좀 빠졌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명분이 서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바이든 정부 임기 내 12월 저는 삼성전자가 12월 달 안에 부활실성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빨리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빨리 가든지 바이든 너무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들. 보조금 줄 거면 빨리 주던지 어차피 줄 거 빨리 주고 자연스럽게 잠이나 좀 주무시던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니까 늘 시장에서 부활시장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러다가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면 이게 법적 국가 간의 소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로 했으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좀 아까운 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보조금 준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이 떠지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고 하방은 좀 제한시켜 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가격이 싸니까 갖고 계십시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앞뒤로 둘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빠질 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뭐 우리 지수에 비해서는 이 불확실성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좀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제일 급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가가지고 돈을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증시 고점에 가가지고 사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 순매수하는 게 맞아요. 외국인들이 더 급하지. 사실 우리는 물려서 힘든 거고. 우리는 뭐 치와와 강아지한테 물리면 괜찮은데 뭐 도베르만한테 물렸으니 뭐 그렇죠, 여러분들. 도베르만한테 물렸으면은 그 부분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투심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제가 유일하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들어올 거 같고 외국인들이 솔직히 윤 대통령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자기네들 순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뿐이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유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순매수되는 거는 삼성전자부터 들어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빼고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10일 CPI 12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봐서 뭐합니까? 저희가 사실 이 CPI, PPI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한창 열심히 주시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아무도 관심이 없나 봅니다. 이건 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대한민국 지금 이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수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그럼 이거는요? 어떤 거요? 그래도 FOMC 회의가 또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FOMC가 저희가 있죠. 17에서 18일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탄핵 부분이 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미증시가 상승해도 국내 증시는 지금 이 모양인데 이게 아무리 잘 나와봤자 뭐합니까? 갑자기 FOMC조차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 파월 의장이 갑자기 금리 4%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 안 됩니다. 4% 내리면 좀 반응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5% 내린다고 해도 국내 증시 반등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 와이프가 지금 방송 보면 안 된대.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오. 뭐 오해요? 아니. 원래 뭐 나도 있었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오늘 저 가족 회의 있으니까 저녁에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와요. 엄마 안 돼. 나 오늘 여자친구하고 영화 마션 봐야 돼. 마션 옛날 마션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영화 봐야 돼. 야 너는 집에도 신경 안 집에도 신경 못 쓰는 내가 외부에만 신경 쓰니? 어머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즉 이 얘기가 뭐냐?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여기 안쪽에서도 내시 약한데 그렇습니다. 내시 약한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더.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주식 방송에서 일정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네. 내시 약하지 않습니까? 삶이 하는 게 내시 약하면은 밖에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소용이 없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만 PPT상 좀 설명해 드리고요. 네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남은 시간이 6분 남았죠?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8점 걷어놓고 자, 여러분들 자, 일단 네네. TCCST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좀 낙폭이 큽니다. 괜찮아요. 7%? 지금 7% 정도 빠지고 있죠? 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아파트 정문 못 가겠네. 후문으로 가야겠네. 자, 여러분들. 네. 0850이나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전문가가 저 종목 사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를 반드시 5만 중반에서 6만까지 만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우리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수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거. 이 변수는 아무리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치웠다부터는 큰 변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장의 변수를 저는 다시 판도를 바꿔버릴 겁니다. 물론 이 시장은 제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판도는 바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0805일 날 시장이 빠지더라도 TCST는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2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지금 일단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합니다. 금투세. 금투세가 좀 해소가 돼야 합니다. 내일 어느 정도 국무정기회의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어차피 뭐 싸우는 건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경제는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증시 쪽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뉴스를 보면 맨정신을 못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누가 뭐 했다더라, 저게 뭐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맨정신을 저는 못 보겠어요. 뉴스를.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증시는 제가 본업이기 때문에 매번 봐야 하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매번 봐도 이거 오늘 내주증이 왔구나. 이거 내일모레는 내주증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이번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너무 낙폭이 컸죠, 여러분들. 네. 제가 8월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3달만 버티시라고. 그러다가 또 올라갔는데 또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최저점이 떨어졌죠. 그렇다고 하면은 포기한 건 없습니다. 다시 3달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달만 더 버텨보고요. 버티더라도 3달 이상 그 가격이 안 오더라도 전 포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 국회의원님들 솔직히 오늘 이 주식 전문가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정치인분들이 나와가지고 향후 주식에 대해서 이게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발 서로 싸우지 마시고 내일 예정대로 제발 여야가 협치로 이 경제부터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되기 바라고요. 통과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리스크에 잠식이 된 우리 시장이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게 빠진 만큼 그 부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겁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조금 마음도 달래보시고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도 저희에게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